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익제보자이신 강혜경 국장님, 그리고 또 김태열 소장님, 그리고 함께 법률 도움 주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은 왜 파면이 되었나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연결되면서 불법 여론조사가 있고, 그리고 그 불법 여론조사를 수시로 보고받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내지 않고 오히려 김영선 의원 공천으로 그 비용을 대신했다. 이게 기조 아니겠습니까? 잘못 탄생한 정권에 관한 내용을 우리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께서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삼형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윤석열은 대통령까지 해놓고 잘못된 탄생이었고 그래서 파면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시장으로 탄생부터 이 명태균 씨와 연결되어서 잘못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 출마도 포기했고,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자금 대납 등으로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삼형제,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삼형제, 맏형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인연이 깊습니다. 2014년 정도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인연이, 홍준표 국회의원 인연으로, 그리고 대통령 후보 인연으로, 그리고 대구시장 인연으로 명태균 씨와 연루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낱낱이 공개되게 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조사를 받은 많은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후보가 오세훈 시장보다 의혹이 10배는 더 많다. 또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로부터 검찰에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고, 제보 중에는 홍준표 후보의 아내와 아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판박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선 최용희 박모 씨는 대구시장 후보 당시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4,370만 원을 대납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구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 강혜경, 김태열 공익제보자분들에 의하면 아마 이런 분들은 이런 큰 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자금 출처 반드시 캐내면 그 의혹의 중심에 누가 있을지 저희는 반드시 그 의혹의 중심에 홍 후보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0일 페이스북에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조사 협작을 하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로 찍힌 사진이 같이 나왔죠. 또 그랬더니 2월 6일에는 전화 한 통, 카톡 한 자 나오지 않을 거다 했는데 명태균과 직접 나온 카톡이 바로 드러났죠. 또 지난해 12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최용희는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에 온 일도 없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태균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에 대해서 계속 쏟아지는 내용들이 복당을 위해서 명태균과 소통했고, 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또 윤건희와 홍준표 부부의 만남까지 주선한 사실이 다 드러났죠. 도대체 홍준표 후보는 측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위처럼 즉시 거짓 입장 표명에 대해서 그 말을 돌렸을 텐데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할지 저희가 또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4일 명태균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는 약속, 이제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 궤변 늘어놓는 대선 후보, 그 말을 누가 믿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오세훈 시장처럼 대선 출마 포기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하시고 제대로 수사받기 바랍니다. 네, 작년 11월경부터 저는 검찰 쪽에 홍준표 관련 조사를 해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홍준표 관련 조사 건은 다 대구로 가 있고 아예 지금 조사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를 하지는 않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지금 예비 후보에 등록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다 공개를 하면서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쪽에서 포렌식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오늘 나왔던 자료들은 명태균 PC가 아닌 제가 사용을 했던 그 업무상으로 사용했던 그 PC 하드에서 나왔던 포렌식 자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라 검찰 쪽에서 수사를 너무 부실하게 했고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정말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캠프 2022년 대구시장 당선을 위해서 꾸려진 홍준표 캠프에서 지난 3년 전 3월과 4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불법 번호 섞기라는 여론조사 방식을 아시는지요? 이걸 이해하셔야 이후 내용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이제 RDD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랜덤으로 번호를 추출하잖아요. 근데 이거 일반 전화번호를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화번호, 실제 전화번호를 임의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불법 조사 행태입니다. 근데 이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군소 조사업체나 또 지명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 일부 있었던 행태지만 워낙 중한 범죄여서 근절하는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이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껏해야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사건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번호 섞기라는 수법이 홍준표 캠프에 의해서 자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DD 추출을 할 때 홍준표 캠프가 확보해놨던 당원 수만 명을 섞어서 조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 신고할 때는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 돼서 겉으로 보면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조사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불법입니다. 홍준표 캠프는 무엇을 했는가? 추가로 당원 명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구 명단이라는 당원 명부를 제공합니다. 그게 박재기 씨가 USB에 담아서 전달한 것으로 강혜경 씨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가 추가로 더 이루어집니다. 자, 불법으로 입수한 명단을 불법으로 유출해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조사는 불법 조사였고요. 그럼 그 불법 조사의 결과는 다시 홍준표 캠프로 넘어갑니다. 그 조사 결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넘긴 당원 명부에 다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살아있고 주소도 있고 연령도 있고 성별도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지지 성향이 없어요. 이거는 조사를 돌려야만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여러 차례 돌리고 확인된 지지 성향을 다시 분류해서 명단으로 만듭니다. 누가? 강혜경 씨가. 맞죠? 네, 그래서 강혜경 씨가 만든 명단을 홍준표 캠프에다 다시 전달합니다. 3월 22일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국장의 통화에 보면 김태열 소장이 홍준표 캠프로부터 그 명단, 지지 성향이 담긴 그 명단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강혜경 씨한테 요구합니다. USB에 당원들 응답자 있잖아요. 그거 분리해가지고 이 분리한다는 게 재분류한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를 재분류해서 소팅을 해야 누가 김재원을 지지하는 당원인지 누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당원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명단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 국장이 말씀을 하시고 이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김태열 소장이 기존 로 데이터에다가 색상만 좀 칠해서 당원이랑 이런 구분해주면 안 되냐, 급하게 전달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 하나하나 다 수작업을 해야 된다. 이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유사한 그런 조사와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걸 확인해주는 통화가 명태균 강혜경 통화 4월 6일자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조사하는 데가 어디죠?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대구 거 로데이터 정리하고 있다.
이게 홍준표 캠프에서 요구하는 그 명단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비용이 얼마 들었냐 물어보니까 계산 따로 해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려서 비용이 꽤 나온다라는 취지로 답했고, 당원 명부를 섞어서 조사한 거를 명태균 씨가 알기 때문에 대구 응답률이 좋았던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응답률이 좋다라는 거는 조사가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원하는 샘플을 빨리 구했으니까. 그런데 강혜경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RDD하고 섞은 과정을 설명을 해요. 총 40만 개 정도를 섞는데 30만 개 잘라가지고 당원을 섞었다. 그러니까 30만 개 고 어른부터 당원을 넣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섞어서 했기 때문에 돌린 대상, 그러니까 재분류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응답 안 한 사람도 수십만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하나하나 매칭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러니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제가 설명 제대로 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홍준표 캠프는 이 번호 섞기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건넨 당원 명부 3만 부, 4만 부, 이게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총 한 4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지 성향 파악해서 돌려받은 명단이 어느 정도 되냐? 약 80%, 8,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 8,000명이 대구시 유권자에 비해 보면 좀 적은 것 같죠. 그런데 당내 경선은 당원들 비중이 50%예요. 근데 이 책임 당원들 4만여 명 가운데 8,000명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지지 성향을. 그리고 이 8,000명은 단순히 4만 명 중에 8,000명이 아니라 전화를 걸면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경선에서 전화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하면 절대적으로 경선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법이 가동되기 전에 명태균 씨의 그 밀양연구소에서 조사된 여론조사 대구시장 판세는 유영하, 김재원, 홍준표 3강 구도였고 1대1로 붙으면 다 박빙이었어요. 그 조사 보고서 캡처를 띄워놨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원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후보자가 유리해서 판세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유영하도 김재원도 이 정보를 못 갖고 있었어요. 홍준표 쪽만 실제 당원들의 전화번호, 더 나아가서 지지 성향이 담겨 있는 그 고급 정보, 고도화된 정보를 손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 경선 구도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홍준표 쪽이 박빙이었던 판세를 압도적인 우세로 바꿔서 결국 경선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그럼 대가는 제공이 됐는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여론조사 비용보다 훨씬 많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총 7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홍준표 쪽이 박빙이었던 판세를 압도적인 우세로 바꿔서 결국 경선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그럼 대가는 제공이 됐는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여론조사 비용보다 훨씬 많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총 7회 실시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파악되는 것으로는 7회예요. 근데 총 지급된 여론조사 비용이 3,700만 원입니다. 7회에 3,700만 원인데요. 이 가운데 당원 명부를 섞어서 돌린 조사는 3회에 불과해요. 근데 그 3회에 불과한 여론조사 비용이 2,700만 원입니다. 지금 박스 쳐놓은 것들 중에서 박기표가 명의자로 되어 있는 것이 최용희 씨가 입금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박기표는 차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재기 입금건에 이호준 박재기가 있죠. 지금 붉은 박스 쳐놓은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관련된 여론조사예요. 이 가운데서 박재기가 입금한 이호준 명의의 1,000만 원과 박재기 명의의 500만 원, 그리고
최용희 입금권 맨 하단에 박기표 이름으로 보낸 600만 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여기까지가 다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실시한, 그러니까 번호 섞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 2,700만 원이죠. 네. 그러니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 비용의 2배, 3배를 받았던 겁니다. 강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강혜경 국장님께서 직접 포렌식을 해서 밝혀낸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게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치인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가 우선으로 제가 생각했고, 지금 강영 씨가 지금 포렌식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워낙 많은데, 아마 오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아마 22년 대구 시장 때 한해서 자료가 지금 포렌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제출한 거고, 그걸 설명하는 시간이고, 그 이전에 20년 총선 때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는 그 고향인 밀양, 장릉, 함안, 의령에 출마를 하려고 사무실 개소식까지 하고, 현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밀양의 홍준표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듣고 그날부로 밀양에는 출마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양산으로 출마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양산에 출마할 때도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보고 거기 어떤 타당성을 알아보고 양산에서 또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양산에서도 아마 몇 분의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홍준표 양산 사무실에 가서 홍 대표하고 직접 대면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양산에서도 이제 공천 배제가 된다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마산 하포를 가려고, 그래서 또 마산 하포를 여론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대구의 홍준표, 그러니까 친홍으로 알려진 몇몇 의원이 대구에서 공천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산 하포로 가지 말고 대구 수성으로 가자고. 그래서 아마 그분 친홍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몇 분이 홍준표 그 당시에 대표를 대구로 모시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갔을 때는, 왜냐하면은 수성을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친홍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윤지혁 의원하고 아마 곽태훈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홍 대표를 대구로 가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구에서 무소속 연대를 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대구로 모시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홍준표 시장이 최고 먼저, 오세훈 시장보다도 먼저 절대 자기는 명태균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그 말보다 겁먹은 개가 먼저 큰 소리를 짓는다, 아마 그 말이 홍 대표한테 딱 맞지 않을까. 명태균 씨가 지금 보석되고 나서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저런한 글들을 좀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 저를 거짓말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를, 오세훈을 껍데기를 벗기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을 옹호를 하고 있는 듯한 지금 행태가 보여서, 본인이 큰 소리를 쳤던 만큼 껍데기 한번 벗겨보십시오. 본인은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거 자료는 지금 제가 다 들고 있는데, 말부터 지키시고요. 홍준표 껍데기 확실하게 명태균 씨가 먼저 벗겨보십시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